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무기인데요. 이건 무기의 히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유용하실 거예요. 자, 최초의 무인 대잠 헬기입니다. 무인입니다. 무인. 미국의 QH-50-라는 무인 대잠 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무인 대잠 헬기예요. 자, 헬기가 대잠수함 작전에서 신기원을 열고, 이 헬기 이거 있으니까 정말 편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미 해군이 디핑 소나나 소노부이를 실은 헬기를 배에다가 싣고 다니면 군함의 대잠 탐지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50년대. 왜냐하면 군함에도 그 헐 마운트 소나라든지 이런 자체 소나가 있는데 그 소나로 탐지하는 범위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군함에 헬기를 싣고 다니면서 그 헬기가 훨씬 멀리 날아가서 또는 앞으로 군함이 진행할 방향에 미리 가서 거기에다가 디핑 소나를 담그고 액티브 핑을 쏴서 그 인근에 잠수함이 있는 점들을 탐지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또 군함이 지나가고 또 가서 또 탐지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잠수함으로 보이는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뢰를 쏴서 격파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헬기 이거 진짜 유용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이제 큰 그런 순양함이나 이런 데는 SH-3 시킹 대잠 헬기를 얹고요. 그리고 조금 작은 군함에는 이렇게 SH-2 소형 헬기를 이제 탑재를 해서 대잠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SH-2 사진에 보이듯이 이런 소형 헬기도 사람 위에 올라가 있는 거 큰 헬기는 아니에요. 이 소형 헬기도 미군 입장에서 운영하기가 벅찼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만들었던 군함들이 헬기를 경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헬기도 경납고를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한 개조 개량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런 그 헬기가 특히나 또 이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높이가 들어갈 만한 이런 그 구조물을 가졌던 군함들이 딱히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미 해군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 해군은 이제 냉전이 들어갔죠. 2차 대전 끝났고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군함들을 이제 찍어냈는데 그 군함들을 다 퇴역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중에 상대가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아니고 소련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잠수함이 이제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이후에 그 잠수함에다가 SLBM을 탑재를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전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함대 개조 및 현대화 계획이라는 걸 마련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어링급 그 구축함이라든지 썸너급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전투함에다가 그걸 개조 개량을 해서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핵 잠수함을 잡으려면 쪽수는 맞춰야 되는데 이 작은 배에 어디다가 헬기를 싣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헬기를 실을 수 있는 군함을 만들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헬기는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중소기업이 제시를 합니다. 미 해군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중소기업이에요. 1958년입니다. 자, 자이로다인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해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자, 자이로다인이 저기요 님아, 요즘 대잠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요. 하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 해군이 대기업도 못한 걸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자이로다인이 이 양반이 속고만 살았나? 고객님 가지고 계신 그 2차 대전형 구축함 그걸 아주 최소로 개조해서 거기다가 어뢰랑 쏘나 장착한 헬기만 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제품이 그거 가능한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이로다인이 우깁니다. 그래서 해군이 진짜? 그럼 시제품 가져와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이로다인이 그럼 일단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시죠. 해서 사인을 하고 이제 시제품을 봅니다. 그래서 반세기를 뛰어넘는 자이로다인의 솔루션 QH-50-라는 건데 로터 직경이 6.1m 그리고 자체 중량이 524kg에 불과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036kg이니까 그러니까 자체 중량이 524kg니까 한 500kg 정도의 연료와 무장을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엔진 출력은 300마력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148km, 항속 거리는 132km예요. 탑재 무장으로는 마크 44 어뢰 2발을 탑재를 합니다. 사진에 보이듯이 이렇게 동체 아랫부분에 마크 44 어뢰 2발을 탑재를 하는 거예요. 뭐 쏘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른 군함들하고 합동 작전을 할 때 다른 군함들이 탐지를 해서 여기에 이 부분에 지금 적 잠수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헬기를 보내서 거기다 어뢰를 쏘는 그런 역할. 지금으로 치면은 아스락 대잠 미사일 같은 거. 대잠 미사일이 저기에 지금 발견했어. 적 잠수함을 발견했어. 그런데 군함이 거기까지 가서 어뢰를 쏘려고 하면은 잠수함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잠수함 있는 지역에다가 이 아수락이라고 하는 대잠 미사일 쏘죠. 미사일 쏴서 거기까지 신속하게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착수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뢰로 변해서 쫙 찾아서 이제 적 잠수함을 격침하는 게 아수락이죠. 아마 이게 뭐 대잠 헬기라기보다는 아수락 같은 그런 대잠 미사일의 어떤 그 용도의 그런 활용도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왜? 멀리 있는 데까지 가서 어뢰를 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련 해군의 잠수함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이 군함에게 들키더라도 또 멀리서 들키더라도 군함에게는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군함에서 날려보내는 헬기가 와서 자기를 어뢰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훨씬 더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덩치가 작다 보니까 뒤에 있는 기어링급이나 이런데 요즘이야 뭐 함포가 전방에만 있지만 예전에는 함포가 뭐 뒤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방에 있는 함포 하나만 뜯어내면 여기에 이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이제 뭐 사람 크기하고 키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함포를 뜯어내고 저기다 조그만 공간, 무슨 뭐 우리 원룸 방만한 거, 그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헬기를 집어넣고 거기서 정비도 하고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네. 정말 이 폐기해야 될 기어링급 구축함 그리고 썸너급 호위함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야, 요거 뒤에 함포 하나만 뜯어내고 여기다가 착함시키고 그 뒤에 있는 거 조금만 공간 마련하면은 헬기를 집어넣고 수리하고 정비하고 연료도 넣고 이걸 할 수가 있게 됐네. 야, 이거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 이 사람이 이제 월남전 할 때 국방장관이었는데 거의 뭐 가성비만 따지고 가격 좀 비싼 거는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보고는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해가지고 746대 생산하는 계약서 쓰고 우리 구축함 250척 대쉬 전용으로 당장 개조해라. 이렇게 해서 746대의 계약을 합니다. 생산 계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기어링급 구축함 보십시오. 뒤에 여기에 이제 함포 있잖아요. 이 함포만 뜯어내면은 여기에 착함하고 요 안으로 쏙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함포 뜯어내는 개조 작업. 이거 250척을 개조를 시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그 작업을 합니다. 1964년도였어요. 그런데 뭐 싼 게 피지떡,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쩔 수 없는 진리죠. 그래서 양산하고 배치 후에 불거진 치명적인 문제점,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인 1970년에 퇴출이 됐어요. 왜 퇴출됐냐? 자, 일단 멀쩡히 날다가 추락합니다. 왜 추락하냐? 뭐 전파 간섭 때문에 추락하고 뭐 이런다는 건데 왜 추락하냐? 자, 요즘이야 이게 뭐 사실은 뭐 RC, 즉 리모트 컨트롤 그런 소형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이 RC 비행기들 요즘도 아무나 지금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1950년대 기술로 만들고 60년대에 제작을 한 이 RC 헬기가 이 전파를 얼마나 더 집중적으로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날아가다가 조금 멀리 날아가서 뭐 이 전파를 나하고 통달 거리가 간당간당해지면 그냥 얘가 내가 보내는 전파를 잊어버리고 그냥 쭉 직진해서 가다가 일로 떨어져서 추락해버리고. 그리고 함대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함대 작전을 하면 항공모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순양함, 구축함 또 항공모함 이런 데는 전투기도 이륙시키고 또 순양함이나 큰 구축함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SH-2나 SH-3 헬기가 막 있죠. 그리고 이제 작은 기어링급 이런 데서 지금 이 대쉬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 함대가 합동작전을 하면 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쉬가 도대체 어느 게 내 전파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헷갈리다가 막 뾰롱뾰롱 하다가 그냥 추락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항공모함에 전투기가 이제 착함을 합니다. 착함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제탑하고 통신을 계속하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속도는 얼마다, 그리고 고도는 얼마다, 그렇게 어디로 해서 착함을 할 것이다는 계속 관제탑하고 주고받고 있는 것을 얘가 자기 통신인 줄 알고 그대로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항모의 전투기 착함하는 거하고 부딪힐 뻔한 게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전파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내 통제 전파는 어느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이 자식아 미운 7살이냐? 미운 7살 말 진짜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운 7살 걔가 말을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맞는지 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건데 얘도 뭐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도대체 어느 말이 우리 엄마 말인지 몰라가지고 기어링급 구축하면서 보는 그 전파인지 모르고 전투기에서 하는 거, 관제탑에서 하는 거, 또는 뭐 순양하면서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내 전파인지 몰라서 그냥 통제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미운 7살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큰 사고 나겠다 해가지고 배치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1970년도에 퇴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때는 이제 무려 740여대나 그 계약을 746대나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 납품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완납도 아닙니다. 납품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것도 250척을 기어링을 개조를 해야 되니까 개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안 되겠다, 끝, 하지 말자 라고 하고는 위약금 물어주고 퇴출 결정을 내버립니다. 1970년도에. 그런데 문제는 미 해군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고 자기네들이 퇴출 결정 내리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날벼락을 맞은 해군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1967년에서 70년 사이에 미 해군이 이렇게 대쉬 무인 그 RC 헬기를 대잠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 계획을 확인하고 야, 이거 대박인데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런 군함들을 만듭니다. 타카스키급 구축함 4,500톤짜리 4척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네구모급 호위함 2,800톤짜리 3척을 만듭니다. 무려 7척의 중대형 군함을 만들어요. 이 대쉬를 탑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4,500톤급 정도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에게는 상당히 하이급의 군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4,500톤 충무공 이순신급, 이게 4,500톤급 아닙니까?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쓰는 군함입니까? 그 정도 군함을 4척을 무려 만들었는데 이거 쓰려고. 아니, 쓰려고 만들었더니 미 해군은 이거 못 쓰겠다, 사고 나겠다고 퇴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아니 미국 형님들 대량 운영할 줄 알고 우리도 대시용 군함 7척이나 만들었는데 이거 어쩌라고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일본 해상자위대에 88함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군함 8척에 대잠 헬기 8대 해서 88함대가 있는데 요즘이야 휴가나 이런 데 이제 헬기를 대량으로 탑재해서 88함대의 공식이 깨졌습니다만은 이 휴가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88함대의 공식이 유지가 됐었어요. 함대 하나에 군함 8척에 대잠 헬기 8대 해가지고 이제 대잠 수색을 한다 이거였는데 그 문제는 이 타키스키급 이 4척이 88함대에 포함되는 그 호위대군에 포함되는 군함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얘는 지금 대잠 헬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라네급, 하루나급 이런 데 보면은 옛날 그 구축함인데 여기 보면은 헬기가 3대씩이나 실려요. 3대씩이나. 이게 뭐냐면 바로 이 타카스키가 이 대쉬를 실으려고 이렇게 태생적으로 헬기를 탑재할 수 없게 만든 이 사고 친 거,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라네나 이런 데다가 헬기를 3대나 실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던 겁니다. 사실 군함에 헬기 3대 실는 거 좀 이상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대쉬 때문에 벌어진 나비 효과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반세기 넘어서 지금은 이제 무인 헬기가 구현이 됐죠. 2013년도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MQ-8 파이어 스카우트 이 무인 헬기가 지금 나와서 지금도 아직 완전히 그냥 범용화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 스카우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진공관 쓰던 시대에 무슨 무인 헬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반발짝만 앞서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 어쨌든 미 해군이 대잠 헬기를 무인으로 한번 쓰려고 만들어봤던 대쉬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그 시대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개념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쓰이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만 입히고 퇴출된 또 그 막대한 손해에 일본이
아주 유폭을 맞아버린 그런 스토리가 있는 대쉬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